네, 전일 이제 국내 증시가 장 마감쯤에 좀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뉴욕 증시 급락에 비하면 비교적 선전을 해줬습니다. 요즘에 시장 변화에 또 발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 똘똘한 개인 투자자가 되려면 종목 모멘텀과 종목별 이슈도 잘 선별을 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두 분과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꿀팁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종목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특징주 포스코 ICT입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주 중에 하나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스마트 물류 확대로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일 이제 지수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강세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주가 모멘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표님? 네, 이 회사는 참 어디다 갖다 붙여도 테마주로 충분히 네. 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냥 이렇게 급등할지는 참 몰랐습니다만 그때 한 번에 또 집중이 되면서 시장의 매수세가 몰린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포스코 그룹 기반의 ICT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IT 영역과 함께 포스코가 그래도 제조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체 기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융합 기술을 또 계속 선보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시장에서 먼저 주목했던 부분들은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사업들을 전부터 하고 있었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련된 기술도 강점이 있다는 쪽으로 많이 바라봤었고요. 게다가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얘기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안면 인식 솔루션, 제조업체 제조업장에서 음성 명령 시스템 이런 쪽도 계속 IT와 결합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부각은 받았던 상황들인데. 또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오는 스마트 물류 관련된 쪽에 대해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게다가 또 디지털 뉴딜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사업들, 클라우딩이라든가 이런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도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왜 이게 주가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 쪽에서 네. 급등하는 상황들이고 또 요즘 스타일이 그거죠. 대기업 계열에서 뭔가 연결시켜서 사업의 확장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뒤에 대기업들이 있는데 라고 하는 배경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네. 나온다는 쪽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은 한 연간 그래도 작년을 빼고 작년의 일시적인 영업 적자를 빼고는 한 400억대 순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기준으로 한 이제 1조 원을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밸류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아마 추가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다는 관점이지만은 특히 지난 동향을 살펴봤었을 때는 좀 더 긴 시각으로 봤었을 때 저항권으로 들어오고는 7,500원대 부분까지는 한번 들어오는 게 아닐까 하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포스코 ICT에 대해서 전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초록뱀입니다. BTS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정상을 지금 2주 연속 지키고 있습니다. 초록뱀이 BTS 관련주에서 좀 가장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BTS 관련 드라마를 또 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빅히트 엔터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넷마블이나 DPC가 강했는데 이제는 또 이제 여기에 좀 관련이 된 지분보다는 뭔가 이제 BTS를 가지고 활용해서 좀 약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갑자기 좀 급부상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 방영을 목표로 해서 BTS의 이제 세계관을 담은 학창 시절의 얘기를 다뤘다고 하는데 이 드라마를 좀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록뱀이 또 워낙 유명한 또 드라마 제작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오랜만에 좀 급등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좀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태인데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사실 펀더멘탈도 물론 중요한데 그런 것보다도 뭔가 스토리가 딱 만들어지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거기서 20% 30% 더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사실 이 초록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방영이 내년이니까 내년에 뚜껑을 열어봐야 얼마를 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네. 근데 알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은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를 벌지 또 드라마가 또 내년 언제쯤 방영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일단 이제 BTS라는 또 그런 후광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나중에 치고 일단 시장에서
바로 그냥 반영을 해버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록뱀이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주가 좀 급등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뭐 엔터사인 뭐 스카이 E&M 지분도 좀 인수하면서 굉장히 좀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찌됐건 올라가는 거는 이제 BTS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0월 달에 이제 빅히트 엔터가 그 상장을 할 텐데 그때까지는 뭐 계속 뭐 이런 스토리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펀더멘탈 보면 매도를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장은 사실 아니거든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10월까지 한 빅히트 엔터 상장 전까지는 충분히 한번 좀 그 추가 상승을 노려볼 만한 그런 구간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섣불리 팔지 마시고 한 지금 2,900원인데 뭐 잘하면 또 4,000원까지도 한번 레벨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좀 가져가 보시고 다만 이제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타이밍은 늦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매수는 네. 하지 마시고 지금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번 좀 들고 가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넷마블이 먼저 갔고 넷마블이 좀 많이 올라서 초록뱀이 이제 후발주자 성격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BTS라는 게 너무나 좀 막강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투자들이 계속 찾아보는 거죠. 또 네. 뭐가 있을까? 이제 지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좀 소수니까. 그리고 거기다 요즘에 또 BTS뿐만이 아니라 어제 보니까 이 블랙핑크가 지금 미국의 빌보드 싱글에서 13위를 또 저도 기사 차지했더라고요. 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뭔가 이제 이쪽 우리나라 그 아이돌들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정말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맞물려서 요새 엔터주들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결국 초록뱀도 약간의 또 엔터와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섹터 내에서 뭔가 좀 스토리가 되면은 그냥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급등하는 양상이 나오니까 한번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좀 계속 찾아보시는 좀 전략도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뭐 할 얘기 있으신 건 없습니다. 없는데 엔터주 하니까 네. 딱 하나 생각이 드는 것은 이제 가장 탑픽으로는 YG엔터를 보는데 네. YG엔터의 영향력이 나오게 되면 유통 음반 관련된 쪽에 나오는 YG 플러스가 있죠. 이쪽 같은 경우 계속 적자만 보다가 올해 변화 가능성이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매매는 하는데 일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서 차장님 얘기하셨듯이 어떤 포인트를 맞춰가면서 대응해야 될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그 종목이 딱 떠오르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초록뱀 얘기와 함께 엔터주들 흐름 살펴봤고요. 다음 특징주로는 LG전자를 골라봤습니다. 전일 이제 또 증권가를 중심으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KB증권 김동원 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요. 3분기 기준으로 LG전자는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돼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 LG전자는 비수기에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요인으로 이 코로나19의 언택트 환경이 가전 그리고 TV의 온라인 구매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며 이익률 개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LG전자 방송에서도 그리고 사적으로도 참 많이 언급을 해주셔서 제가 골랐거든요. 실적 모멘텀 어떻게 또 풀이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계속 좋을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한 12만 원대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네. 보유하셨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LG전자 하게 되면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보통 상고하저죠. 분기별로 어떤 연초에는 좋았다가 점점 더 실적 안 좋아진다. 이런 분위기와 함께 스마트폰 사업 어떻게 할 거냐. 저거 어떤 변화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만한 변화가 나오고 있는 게 첫 번째가 가전 쪽이죠. 가전 쪽에서 요즘 보면은 TV 패널 가격들도 올라올 정도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면서 TV 쪽 판매 괜찮다라는 분위기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거기다가 또 LG전자가 하는 렌탈 사업들도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가장 또 주목할 부분들이 뭐 성장 쪽에 무게를 두는 산업인 이제 VC 사업부, 전장 사업부죠. 이쪽이 네. 상반기에는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았는데 코로나 사태죠. 근데 하반기에 개선되면서 내년은 턴어라운드 될 수 있겠다. 뭐 흑자 전환할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 실렸어요. 네, LG화학이 잘 나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같이 영업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는 흐름들 쪽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15조가 안 되는데요. 올해 그래도 작년보다 선전하면서 내년에 한 19조 이상 순이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그런 관점 쪽에서 PBR 1배 수준 뭐 이런 쪽에서 IT 기업 치고는 많이 좀 어느 정도 좀
좀 싼 게 아닐까라는 관점적으로 보게 되면 목표가는 12만 원대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저희가 주가 흐름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오늘 이제 특징주가 될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골라봤습니다. 드디어 상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따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잖아요. 오늘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더불어 우리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 뭐가 있을까요, 차장님? 그러니까 뭐 SK 네. 바이오팜은 저는 뭐 그때 저도 SK 바이오팜 그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저는 그때 뭐 당연히 좀 상한가 갈 걸로 예상을 좀 맞아요, 했었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랑 좀 다른 게 저는 카카오 게임즈는 좀 쉽지 않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SK 바이오팜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이제 업체들에 비해서 그 당시 공모가가 정말 싸게 그 책정이 돼가지고 너무 가치가 절하돼 있었어요. 뭐 그때 공모가 기준으로 4조 원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좀 올라갈 룸이 굉장히 많았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공모주 청약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뭐 이렇게 좀 얘기하면 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저는 그냥 팩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공모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 그냥 그 실적 여태까지 미래 가치 말고요. 나온 것만 딱 봤을 때 PER이 27배고요. 그다음 NC소프트가 25배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과연 한번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세요. NC보다 좀 나은 게 있는지. 그러니까 NC가 국내 최대 뭐 모바일 게임 개발사고 또 리니지라는 이제 그 게임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매출액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카카오가 게임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NC라는 그 그러니까 반대에 있는 그런 경쟁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보다 지금 어쨌든 비싼 건 사실이거든요. 이건 팩트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예전에 SK 바이오팜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상한가를 좀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주가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공모가 24,000원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저는 뭐 3만 한 2, 3천 원까지 레벨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뭐 오늘 어쨌든 주가는 오전장이 좀 강할 가능성이 있지만 뭐 상한가를 좀 너무 기대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4분기에 신작 게임 그 엘리온이라는 게임이 나와요. 이제 배틀그라운드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이제 만든 게임을 이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유통을 하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NC소프트처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텐센트 게임처럼 그냥 유통을 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퍼블리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진을 거기서 일부 받는데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게 유통업체다 보니까 그런 또 할인도 좀 우리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NC소프트보다 너무 밸류가 이렇게 비싸지면은 당연히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어쨌든 뭐 요즘에 워낙 유동성이 또 풍부하고 개인들의 뭐 수급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회의 뭐 폭등도 나올 수 있겠지만 맞아요. 제 네. 생각에는 한 3만 2, 3천 원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장외시장 거래 가격과 증권사 예측 기업 가치 간에 뭐 괴리율이 일단은 예.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제 시초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번 보고 다음에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하나 더 볼게요. 이마트입니다. 최근에 뭐 9월 들어서 가파른 주가 상승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올랐던데 전일 또 긍정적인 리포트까지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 박종대 연구원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이 섹터 내에서 또 상당히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이신데요. 이마트를 한국의 월마트로 비교를 하면서 글로벌 유통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PB, 뭐 창고형 대형마트, 식품 온라인 등 사업을 국내에서 모두 선도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도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던데 이마트 리포트대로 정말 비중 확대 구간인가요, 대표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일단 네. 중요한 게 한 2년 전에 이마트 주가 보면 30만 원이었죠.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10만 원이 무너졌다가 이제 막 회복하는 추세다 보니까 일단 낙폭 과대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은 다 주가에 반영됐다. 이런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은 통과했지만 그리고 뭐 리포트에 나온 얘기들 다 뭐 좋지만 뭐 한국판 월마트인가요? 뭐 이런 얘기 다 좋지만은 네. 제가 보기엔 지금 트렌드에 맞는 흐름일까라는 쪽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그나마 온라인 쪽으로 가장 또 부각을 받는 게 SSG 쓱닷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이 중요한 게 이번에 또 쿠팡이 또 두 번째로 물류 쪽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니까 반사익 쪽도 살짝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마트가 보여주는 부분들은 시장의 대세가
온라인 쪽으로 강화되고 있고 비대면 쪽으로 강화되고 있으면 이쪽으로 같이 맞춰서 뭔가 사업 영역을 커가는 모습들, 뭐 M&A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변화를 가져와야 될 텐데 아직 그거를 못 보여주고 있다고 하게 되면 반등의 한계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기 저항권인 지금 차트로만 보게 되면은 딱 15만 원, 16만 원대 이 정도 부분까지 올라오게 되면 또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일단 그 이상의 뭐 변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쪽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그 정도 나오게 되면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들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단기 반등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두 분과 우리가 또 시장 안에서 체크해야 할 종목들 모두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 관심 좀 만나볼게요, 차장님. 네, 오늘 네. 저는 그 나스미디어랑 이제 미디어랩 그 온라인 광고 회사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시겠지만 그 에코마케팅하고 이제 인크로스란 경쟁사들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네. 나스미디어는 상대적으로 못 갔어요. 아무래도 좀 실적이 안 좋았고 또 에코마케팅은 이제 이커머스 쪽으로 좀 잘 런칭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인크로스는 SK텔레콤하고 같이 T딜이라는 이제 새로운 또 그 형태의 그 마케팅을 하면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나스미디어는 좀 눌려 있었는데 이번에 이 회사가 이제 KT의 자회사거든요. 근데 KT도 지금 이제 그런 서비스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스미디어가 좀 약했던 게 그런 좀 신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점점 구체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눌려있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그 경쟁사와의 갭이 지금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할인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기업 같은 경우 또 언택트 관련 쪽이기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시장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지금 오늘 좀 그 매수는 한 35,600원 어제 종가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한 32,000원 잡고 한번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들어서 좀 가격 조정을 받은 시점이기는 하네요. 목표 주가 4만 원, 손절 가격 32,0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